이 시간까지 야근이세요? 청소 아주머니의 질문에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의무 기록실에 들어서자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곤한 몸을 의자에 털썩 내려놓았어요. 소희 할머니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려는데 갑자기 삐링 하는 소리와 함께 이메일 알림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발신 서태영 병원장, 제목 대외비 핵심 관리 대상 환자 리스트 5월 업데이트.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 이메일은 자신에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로그아웃을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던 지원의 손가락이 잠시 떨렸습니다. 클릭해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딱 한 번만 무슨 내용인지만 봐야겠어. 이메일이 열리자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 하나가 나타났어요. 환자들이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A등급 최우선 관리 대상 정치인, 재벌, 해외 VIP, 진료, 대기 시간 0분, 검사 본인 요청 시 즉시 진행, 의사 배정 교수진 중 선택 가능, 입원실 VIP실 우선 배정. 이것은 단순한 운영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돈과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몸 안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며 미래의료원의 하얀 대리석 로비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인 의료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었죠. 로비 천장까지 닿는 키 큰 화분들 사이로 최신 디지털 안내판이 반짝이고 외국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의사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또 회의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수익 개선 대책 회의가 너무 잦았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보다 회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3층 내과 병동에 도착하자 간호사 미영이 바쁘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805 박소희 할머니 혈압이 또 올라갔어요. 아침부터 계속 불안해하시네요. 지원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희 할머니는 이번 주에만 3번째 혈압 상승이었어요. 회의 있다고 병원장실에 올라가라고 연락 왔는데 할머니부터 먼저 볼게요. 하지만 서 병원장님이 전임이들 늦으면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지원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서태영 병원장과 또 마찰을 빚게 될 텐데. 하지만 환자가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할머니 상태가 더 중요해요. 805호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병실들과 달리 일반 병동은 항상 간호사 1명이 여러 환자를 담당했어요. 반면 별관 VIP 병동에는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이 붙어 있었죠. 이런 차별이 지원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희 할머니의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지원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서태영 병원장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장은 외국인 VIP 환자들을 안내하는 중이었어요. 이쪽은 일반 병동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용하실 일이 없으시죠. VIP 병동은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요. 서 병원장의 말에 외국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소희 할머니가 천천히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서 병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해가 된다는 듯 옆으로 밀쳤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소희 할머니는 위축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 병원장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세계적 수준의 MRI 장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지원은 빠르게 소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희 할머니의 눈에 순간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지원은 할머니를 부축해 병실로 들어갔어요. 85세의 그녀는 몸집이 작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아침부터 어디 불편하셨다면서요? 소희 할머니는 지원을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어이구. 선생님,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서 그래요. 저기 오늘도 약 좀 올려주면 안 될까요? 지원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혈압 먼저 재보고 결정할게요. 어제는 어떠셨어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이 어디 와요. 저기 옆방 할아버지가 밤새 기침하는 소리에 지원은 혈압계를 확인하며 이마에 주름이 졌습니다. 180에 95. 너무 높았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했습니다. 할머니, 약을 조금 조정해야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2번 더 와서 상태를 체크할게요. 소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요즘 의사들은 바쁘다고 얼굴도 잘 안 비추는데 선생님은 달라요. 꼭 옛날 김성우 원장님 같아요. 지원은 잠시 멈칫했어요. 김성우 전 병원장. 미래의료원을 설립한 전설적인 의사였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의 상징이었죠. 그런 분과 자신을 비교한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성우 원장님을 아세요? 소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눈을 했어요. 30년 전 내가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크지도 않고 번쩍번쩍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냄새가 났어요. 김 원장님은 매일 아침 환자들 방을 다 돌았어요. 내 이름도 다 기억하고 지원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의 미래의료원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약을 조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올게요. 처방을 입력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장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임지원 선생. 회의 시작한 지 15분이 지났는데 어디 계신 거죠? 서태영 병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응급이면 응급실로 보내야죠. 우리 병원 매출 현황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환자를 위한 일입니다. 바로 올라오세요. 전화가 끊기자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이 돈을 벌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서 병원장의 철학은 이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환자들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서태영 병원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완벽한 수트 차림에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같은 해외 언론에도 자주 인터뷰가 실리는 스타 의사였죠. 아, 임 선생님 오셨군요. 앉으세요. 서 병원장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 병원의 VIP 환자 유치율이 지난 분기 대비 7% 하락했습니다. 특히 해외 환자 유입이 문제입니다. 각 과별로 VIP 환자 응대 매뉴얼을 새로 작성해 주시고 지원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 맞은편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소희 할머니 같은 분들이었죠. 그들에게는 VIP 응대 매뉴얼 같은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임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지원은 깜짝 놀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병동 환자들의 케어 품질도 함께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다들 눈을 피했어요. 서 병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임 선생, 그런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VIP 환자 케어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일반 병동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죠.
지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료원의 두 얼굴이었어요. 화려한 외관과 최첨단 의료 장비 뒤에 가려진 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서비스의 현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과 과장인 박민석이 지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원아, 너 왜 그래? 병원장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과장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805 소희 할머니는 옆 병실 환자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데 VIP 병동은 방음 시설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 이해. 사실 김성우 선생님 시절에는 달랐지. 그때는 정말 환자가 중심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병원도 결국 생존해야 하는 기업이야.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수긍할 수 없었어요. 의료가 상품이 되어가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약속대로 소희 할머니를 다시 찾았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혈압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약 먹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지원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에는 오래된 병원 사진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30년 전 미래의료원인가요? 맞아요. 여기 보세요. 이분이 김성우 원장님이에요. 사진 속 김성우 원장은 환자들과 함께 병원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병원이 아닌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한 명 한 명 다 기억했어요. 내가 암 수술 받고 힘들 때 김 원장님이 매일 손잡아주고 용기를 줬지요. 소희 씨,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때를 그리며 멀리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 있어요. 할머니를 기억하고 할머니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사들이요. 소희 할머니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 거지. 병실을 나오는 지원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미래의료원의 두 얼굴 사이에서 자신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 선명해졌어요. 비록 시스템은 변하고 있었지만 환자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태영 병원장과 마주쳤습니다. VIP 투어 중인 듯 외국인 방문객들과 함께였어요. 병원장은 활짝 웃으며 최첨단 시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은 생각했어요. 병원의 두 얼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지원은 다시 소희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이 김성우 원장이 했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텅 빈 복도에서 임지원은 피로에 절은 눈을 비비며 의무기록실로 향했어요. 소희 할머니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야근이세요? 청소 아주머니의 질문에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의무기록실에 들어서자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곤한 몸을 의자에 털썩 내려놓았어요. 소희 할머니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려는데 갑자기 삐링하는 소리와 함께 이메일 알림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발신 서태영 병원장 제목 대외비, 핵심 관리, 대상 환자 리스트, 5월 업데이트.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 이메일은 자신에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로그아웃을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던 지원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클릭해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단 한 번만 무슨 내용인지만 봐야겠어. 이메일이 열리자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 하나가 나타났어요. 환자들이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A등급 최우선 관리 대상, 정치인 재벌, 해외 VIP, 진료, 대기시간 0분, 검사는 본인 요청 시 즉시 진행, 의사 배정 교수진 중 선택 가능, 입원실 VIP실 우선 배정, B등급 중요 관리 대상 기업 임원, 의료보험 특약, 진료, 대기시간 30분 이내, 검사 48시간 이내 진행, 의사 배정 과장급 이사, 입원실 1인실 우선 배정, C등급, 일반 환자, 진료, 대기시간 기본 프로세스, 검사 일반 예약 절차, 의사 배정 표준 배정, 입원실 다인실 배정,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운영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돈과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몸 안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이메일 아래쪽에는 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C등급 환자의 고가 검사는 반드시 의료보험 심사팀과 사전협의 후 승인 요청, 가능한 표준 검사로 대체할 것. 지원은 의자에서 일어나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환자들은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였어요. 더 찾아봐야겠어.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장의 다른 이메일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잘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몇 개의 폴더를 지나치던 중 재정보고서라는 제목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열어보니 엑셀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도 미래의료원 연구비 분배 내역. 파일을 클릭하자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었어요. 그중 반복해서 나타나는 계좌번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메모장에 빠르게 그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검색창에 그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계좌는 병원장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기부금과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지원의 목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은 급히 컴퓨터를 원래 화면으로 돌려놓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지원은 선배 의사인 김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미래의료원에서 10년차 의사로 지원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선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현우는 지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조용한 구석 자리로 이동한 후 지원은 어젯밤 발견한 내용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지원아, 이 일은 위험해. 현우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태영 병원장의 인맥은 상상 이상이야. 의료계, 정계, 재계 모두의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함부로 건드렸다가 내 커리어는 물론이고. 말끝을 흐리는 현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지원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면서도 눈 감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차별받고 있는데.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증거는 내가 불법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합법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 최근 몇 년간의 VIP 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비교 분석하고 싶어요. 제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미쳤어? 그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필요한 건 통계 데이터뿐이에요. 개인정보는 모두 가릴게요. 제발요, 선배.
지원의 간절한 눈빛에 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다음 며칠 동안 지원은 현우가 비밀리에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VIP 환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고가 검사를 받는 반면 C등급 환자들은 필수 검사조차 누락되는 패턴이 명확했어요. 특히 소외계층 환자들의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검사는 거의 처방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합병증 발생률과 재입원율이 훨씬 높았어요. 증거를 모으는 와중에 소희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지원은 즉시 할머니의 담당이로 자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힘겹게 기침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많이 아파요. 지원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빠르게 폐렴 치료를 시작할게요. 그러나 지원의 처방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할머니의 입원실이 일반 다인실로 배정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지원은 즉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중증 폐렴 환자입니다. 1인실이나 격리실로 옮겨야 해요. 주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현재 1인실은 모두 B등급 이상 환자용으로 비워두라고. 지원의 가슴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서 병원장의 환자 등급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서태영 병원장이 여러 의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사람들이 길을 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가벼운 감기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VIP 집중관리실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태영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에게 극진히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정성그룹의 회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항상 신세를 지내요. 정 회장의 말에 서 병원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VIP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중증 폐렴 환자는 다인실에 배정하면서 감기 환자는 VIP 집중관리실에 배정한다니. 이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따른 차별이었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어요.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태영 병원장의 부패한 시스템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한 결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이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서태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불꽃 같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환자들을 위해서. 소희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 지원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예감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지원은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서울 콜레드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운데 150명의 귀빈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투자자, 정치인, 유명의사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VIP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무대 위에는 글로벌 메디컬 센터 프로젝트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태영 병원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빛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홀을 가득 채웠어요. 미래 의료원이 더 큰 도약을 시작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의료 허브, 글로벌 메디컬 센터의 탄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화면에 최첨단 건물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하고 세련된 건물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총 5천억 원의 투자로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의 첨단 의료 센터가 탄생합니다. 로봇 수술실 20개, AI 진단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케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발표를 듣고 있던 임지원의 눈썹이 저절로 치켜 올라갔어요. 병동에서는 기본 의료 물품조차 부족한데 이런 거대한 계획이라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옆자리에 김연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수치들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 병원장이 발표한 의료 성과는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률 99.8%, 환자 만족도 98%. 실제 데이터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리는 매년 20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고, 미래의료원은 세계 10대 병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와중에 서 병원장의 눈빛은 자신감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달 후 글로벌 메디컬 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비싼 부지에서 화려한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시장,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기업 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색 삽으로 첫 삽을 뜨는 서 병원장의 모습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착공식 뒤풀이 자리에서 지원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웃음소리와 정치적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그때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정말 가능할까?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걱정돼요. 병원 내부 사정도 썩 좋지 않은데. 현우가 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부 소식에 의하면 자금 조달이 생각보다 어렵대.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관심이 적다고. 지원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 거대한 계획이 실패하면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2달째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집안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약한 집안층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했고 예산은 급격히 늘어났어요. 같은 시기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의료 장비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인건비도 크게 올랐어요. 프로젝트 초기 예산은 벌써 20%나 초과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병원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였던 글로벌 제약회사 네오헬스가 투자를 철회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CEO의 전략 변경으로 인한 결정이었어요. 지원은 그날 아침 핏기 없는 얼굴의 간호사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주간호사 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 달 급여가 지연된대요. 병원 재정이 악화되어서.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후 며칠간 병원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료 물품 주문이 지연되고 일부 검사 장비가 고장 나도 수리되지 않았어요. 환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갔습니다. 지원은 그 와중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특히 상태가 악화된 소희 할머니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폐렴은 좋아졌지만 면역력 저하로 여러 합병증이 생겼어요. 선생님 병원이 요즘 시끄럽다면서요? 소희 할머니의 물음에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환자에게 불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 바쁜 시기일 뿐이에요. 할머니, 건강만 생각하세요. 병실을 나오는 길에 지원은 약품 보관실 앞에서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항생제 재고가 거의 바닥났어. 발주해도 언제 올지 모른대.
지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분노와 걱정이 뒤엉켰어요. 병원 내부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서태영 병원장을 지지하는 의사들과 그의 무리한 확장 계획을 비판하는 의사들로 나뉘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를 건네지 않는 동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원은 현우와 함께 조용히 환자 중심 진료를 이어가는 소수 의사 그룹에 속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모여 부족한 의료 물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논의했습니다. 오늘 CT 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만 선별해서 진행해야 해. 투액 세트도 부족해. 가능하면 경구 투약으로 전환하자. 의사로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지원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울컥하는 감정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체 의료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서태영 병원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며칠 사이에 그의 얼굴은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글로벌 메디컬 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서 병원장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건설사로부터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일주일 내로 20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부지를 압류하겠다는 통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강당 전체가 쏟아지는 물음과 탄식으로 뒤흔들렸어요. 지원은 옆자리의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가 병원 전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모든 비필수적 지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필수적 지출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환자 케어가 희생될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래의료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병원장의 마지막 말에 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의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지원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소희 할머니와 수많은 환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가는 와중에 지원은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서태영 병원장을 보았어요.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그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눈이 먼 실패한 인간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지원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미래의료원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환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복도를 걸으며 지원은 결심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서 병원장의 비리 증거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그리고 병원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래의료원 대강당. 전날 긴급회의가 열렸던 그곳에 다시 한번 모든 의료진이 집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어제의 절망과 혼란 대신 의아함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 직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거든요. 오늘 오전 10시 중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의료진은 대강당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원은 앞쪽 좌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옆자리에 김연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20억 상환 통보가 왔대.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서태영 병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까지. 마치 위기의 무게가 전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 병원장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제가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병원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제 저녁 건설사의 부채 일부분인 20억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대강당이 순간 술렁였어요. 어떤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 돈을 냈다는 거죠? 누군가가 외쳤어요. 병원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익명의 기부자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온 병원의 후원자입니다. 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부였죠. 지원은 현우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리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휠체어를 탄 소희 할머니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로는 병원 행정부장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잠시만요. 소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서 병원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소희 환자분,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그 부채는 제가 상환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대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행정부장이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여기 송금 증명서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3분 박소희님의 계좌에서 미래의료원 건설 부채 계좌로 2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서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원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희 할머니, 그저 평범한 노인 환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제 본명은 박소희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정성그룹 명예회장입니다. 30년 전 이 병원에 첫 기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강당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성그룹은 한국 5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김성우 원장님과 함께 이 병원을 세웠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병원이 원래의 가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반 환자로 입원했죠.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지원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태영 병원장님이 환자들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와 기부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습니다. 대강당이 폭발했어요.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며 외쳤고 다른 이들은 증거를 보여달라며 소리쳤습니다. 서 병원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러나 지원은 이미 준비된 USB를 들고 있었어요. 행정부장이 접근해 USB를 받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원이 발견한 모든 증거가 나타났어요. 환자 등급제, 차별적 진료 지침,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증거가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충격, 분노, 실망, 감정의 파도가 대강당을 휩쓸었어요. 이게 다 오해입니다. 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을 뿐.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거는 너무 명백했어요. 그럼 이 계좌는요? 연구비가 왜 병원장님 개인 계좌로 들어갔나요? 지원의 질문에 서 병원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 병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희 환자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더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메디컬 센터는 저희 꿈이었습니다. 저 병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나 소희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 병원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은 환자 앞에만 꿇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저 병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직을 사임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강당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 병원장은 천천히 일어나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그의 뒷모습이 출구로 사라질 때까지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 병원장이 떠난 후 행정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시 병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병원을 이끌 분이 필요합니다. 대강당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임지원 선생님이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현우가 그를 밀어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 할머니가 다가와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성우 원장님 이후로 당신 같은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환자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병원의 초심이었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요. 대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커져 우렁찬 환호성이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원은 소희 할머니와 함께 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왜 저를...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난 당신이 처음 내 병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 눈빛에서 김성우를 봤거든요. 지원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병원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소희 할머니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 앞 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그들 앞으로 출근하는 의사들과 퇴원하는 환자들이 오갔습니다. 지원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병원 입구 위에 있는 미래의료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미래를 향한 의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으로.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희 할머니, 현우, 그리고 모든 의료진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봄바람이 병원 정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벚꽃 잎이 하늘거리는 벤치에 지원과 소희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짧은 산책이 가능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궁금했어요. 왜 정체를 숨기셨던 거죠? 지원의 질문에 소희 할머니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이름표가 없어야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여성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화려한 개업식 현수막가 피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에요. 중소제약회사를 시작했을 때죠. 그때는 꿈이 컸어요. 지원은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소희 할머니의 젊은 모습은 생기 넘쳤고 그 옆에 남자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궈낸 정성제약은 국내 5대 제약회사로 성장했지만 3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원의 가슴이 저렸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죠. 소희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미래의료원의 초창기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김성우 원장님을 만났어요. 우울증으로 입원했을 때 그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셨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유산을 의미 있게 쓰기로 했어요. 김 원장님과 함께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자고. 소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병원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일반 환자로 입원해 실상을 보기로 한 거죠. 지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병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같은 의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멀리 보이는 벚꽃나무 아래로 의료진들이 환자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병원장 취임 한 달째. 그의 책상은 항상 서류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모든 병동을 직접 돌며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성우 원장처럼. 오늘 아침에는 전체 의료진과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대강당에는 활기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예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래의료원의 새로운 원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원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첫째,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VIP 병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케어 센터로 전환됩니다. 의료진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간호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 병원 재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월간 재정 보고서가 모든 직원에게 공유될 거예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환자 중심 케어와 의료 윤리 교육을 강화합니다. 모든 의료진은 연간 80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발표를 마치자 대강당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지탱해 주었어요. 여름이 왔을 때 병원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모토였어요. 최첨단 기술, 가장 인간적인 케어.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들은 이제 환자들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등급 분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설치되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변화는 지역사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의료진들은 인근 노인복지센터와 저소득층 지역을 방문해 무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의사만 참여했지만 이제는 자원봉사자를 추첨으로 선발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원장님,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지원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따스한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년 전보다 63% 상승했대요. 지원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 곳곳에서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환자들은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병원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생생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소희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하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소희 선생님 오셨어요. 소아병동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 소리쳤어요. 소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손뜨개질로 만든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지원은 병원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바쁜가요? 원장님? 소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오늘 자원봉사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 또 있을까요? 두 사람은 잠시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침묵을 즐겼습니다. 오후의 노을이 병원 창문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원장 선생님은 병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소희 할머니의 질문에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치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보듬는 곳이요. 소희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김성우 원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최첨단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라고요. 지원의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소희 할머니는 지원의 말을 끊고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을 때 미래의료원은 올해의 최우수 의료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지원은 모든 구성원과 환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병원 한쪽에는 이제 명예이사장이 된 소희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매주 화요일에는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취재진이 떠난 로비에서 소희 할머니는 직접 든 목도리를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지원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성우 원장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병원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고 직원들과 환자들이 함께 캐롤을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원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어요.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병원 입구에는 최첨단 기술, 가장 인간적인 케어라는 모토가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래의료원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화려한 외관이나 최첨단 장비가 아닌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로 정의되는 미래를요.